근데 남 탓이나 하고 뭐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래도 돼. 다음에 네 차례. 너희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으면서 또 엄청나게 어려운 삶으로 희생양이 된다. 그 정보를 희한하게 받다 보니 나도 부처처럼 살라 그래. 네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놨으니까 저거보다 지식이 딸리겠죠. 하지만 너가 모르는 건 내가 다 알아요. 그때 IMF 같은 큰일이 또 올지 모른다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온다 했지. 나는 올지 모른다 이럴 수도 있다 소리는 절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올 거는 오고 안 올 거는 안 오고 언제 올 거는 언제 오고 이거지. 내한테는 그런 법칙이 없어요. 뭐 우유부단한 그런 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말을 한 건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른다는 없습니다. 그렇다지. 오면 언제 어떻게 갖고 온다. 요거까지. 근데 우리는 이제 엄청난 금융 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사회를 풀어가면 아무리 큰 금융 위기가 와도 우리는 그 위기를 어려움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이대로 살면 엄청난 충격을 받아갖고 너희들 삶이 다시 한번 나태한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또 물거품처럼 이렇게 희생자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인이 됐던 뭐 대기업인이 됐던 일반 사회 사람이 됐던 너희들이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 남의 그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에요? 남의 원망이나 하고 사는 사람들. 정부를 탓하기만 하는 사람들. 내 이웃을 탓하는 사람들. 주위의 사람을 헐뜯는 사람들. 이렇게 좀 나쁜 버릇으로 지금 사는 사람들. 너희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으면서 또 엄청나게 어려운 삶으로 희생양이 된다. 요걸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라도 노력을 하면 이 사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노력은 요거예요. 이 사회에 어떻게 필요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와도 나는 타격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타격을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겁낼 일이 없어요. 근데 남 탓이나 하고 뭐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래도 돼. 다음에 네 차례. 요렇게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금방 온다. 지금 이게 국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인간 터질 거는 한 군데 어떻게 해가지고 몇 군데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총체적인 이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터지면 말이죠. 우리가 이대로 살면 최고 충격받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우린 지금 단돌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요때는 종교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백성이 충격을 받으면 종교는 당장에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걷어들이는 앵벌이가 안 되잖아요. 너는 당장에 충격받아. 그렇다고 종교들이 비축해놓은 돈이 그렇게 많으냐? 그렇지 않아요. 종교가 비축해놓은 것 중에서 땅이 많은데 땅은 빨리 팔아가 쓰세요. 지금 시세 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덜 겪지만 땅을 가지고 조금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으면 너희들이 언제 팔게 되느냐? 엄청난 충격을 받아갖고 너희들이 어려울 때 땅을 누가 선호 안 할 때 팔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을 안 사요. 내놔도 안 사고. 이걸 팔아야 좀 쓸 건데. 이래가 딜레마에 빠져요. 그 땅은 못 써. 세를 줘도 세 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미치는 거예요. 이제 관리하기가.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자꾸 오면요. 사회가 자꾸 뭔가가 우리가 같이 동참합시다. 힘든 걸 풀어나가는데 이래갖고 종교가 땅 가진 것도 세금을 다 붙이게 돼가 있어요. 왜?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세금을 다 붙여 세금을 다 받아야만 되게 돼가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이 땅들은 세금을 더 많이 붙여야 되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거 과거에 하면 그 정책적으로 피다가 하면 어떠한 또 저거 또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또 잘 돌아가게 하려고 푸른 적도 있고 한 번씩 해봤던 게 연습한 거예요. 진짜로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이제 그는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들어 닥칠 일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이제 요런 거 어려움을 안 겪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게 지식 사회거든요. 이해됩니까? 지금은 가도기입니다. 지금은 가도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선천시대와 후천시기에 가도기를 겪고 오고 있습니다. 가도기가 너무 오래 가면 전부 다 지치고 어려워서 다 쓰러집니다. 근데 가도기를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갖추지 않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는 것을 우리가 접근을 못하게끔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가도기가 올 때 그렇게 가도기를 접할 수 있는 우리 갖춤이 있었다면 이 가도기에는 굉장한 호기가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거든요. 가도기라는 것은 이때까지 온 걸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초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걸 겪고 있다라는 얘기죠. 세계도 물론 다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이것이 최고 많이 이거 몸소 겪는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현재로 지금 여기서 살아남는 자가 있고 내려앉는 자가 있는데 이거는 질량이 우수한 질량을 필요할 때 뇌를 어느 정도 노력을 안 한 사람들은 다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왜 스승님의 홍익 인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회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 때는 진짜 이 사회 운용 시대가 벌어지기 때문에 모르면 아무리 큰 소리쳐도 네가 어려워지게 돼 있다. 무조건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두 가지 답이 없어요. 이 사회는 질량 높은 걸 원해요. 근데 질량 낮은 생각을 하면 이거는 절대로 이 바람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처지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처진 사람들이 전부 다 농촌으로 들어가고, 저쪽에 이 바닷가에 그런 데도 갈라 그러고, 이 기운이 큰 자리에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럼 병도 나가 산에도 들어가요. 몸에 병도 온단 말이죠. 생각에 병도 오고 몸에 병도 와. 그러면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니까 너무 좋더라고. 외롭게 살거든요. 요새 그런 거 많죠. 나는 혼자 산다 이런 거. 나는 산에 사나이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 사람들이 떠난대요. 실패한 사람들이. 그래갖고 막 이렇게 추워도 누구 보살펴 줄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그 나무 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누가 오면은 뛰기 이런 척하지만 속에는 아바피 말 못하고 구석구석이 눈물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 끝으로는 자랑을 해요. 자랑하다가 아주 이제 그 시간이 조금 뒤로 조금 시간이 가면 하는 소리가 실패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지금 국민이 다 보라고 그거 다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실패 안 하면 산에 안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 실패 안 하면 시골에 안 가요. 시골서 태어나갖고 지금 도시로 내보낸 거는 도시로 유학 온 거예요. 여기에서 전부 다 내가 실패하고 나니까 시골로 다시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시골에 다시 들어갈 때는 왜 시골에 들어가는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또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나는 뭐를 하던 사람이 거들먹거리다가 완전 바닥 다 타요. 시골 들어간 게 완전 실패를 해가지고 바닥을 타서 인자 시골 사람 말 잘 듣고 이제 힘을 조금씩 받아요. 그렇죠. 그 기운 다 뽑는단 말이죠. 네가 힘 없으면은 잘난 척 안 할 거 아니냐. 시골에 가시면 시골 사람들이 그쪽에 기술자고 그쪽에 이게 실력자지. 네가 도시 살다가 시골 가면 넌 실력자 아니에요.
그럼 실력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다가 네 경비만 자꾸 나가고 네가 가져간 에너지만 소모되고 결국은 바닥 친단 말이죠. 바닥 치고부터 시골 사람 말을 잘 듣고 따라가다가 이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는 객기 부릴 때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이제 저 질문에서 조금 이상하게 이쪽으로 가서 좀 그런데 이것도 좀 알아야 그게 답을 할 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국제 정세가 움직이고 있고 지금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3대 7의 법칙으로 30%일 때 바람이 불었던 게 언제냐? 30%일 때 우리가 생각 좀 해야 돼요. 30%일 때 어떤 바람이 불었느냐?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30% 될 때 2차 대전이 일어났다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제는 전쟁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마무리 전후 1세대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는 전쟁을 안 일어나고 분쟁 정도 국제적으로 조금 일어나는 거지 지금은 전쟁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전후 1세대들이에요. 이분들이 성장을 해갖고 다 컸는데 이분들이 어른이 됐어요. 이분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라고 지금 그때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2차 대전 안에서 많은 사람의 희생도 있고 엄청난 바람이 해우리가 불어갖고 인류를 지금 흔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70%로 올라온 거예요. 질량의 법칙으로 70%. 시간적으로는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질량의 법칙이 70%가 이 지구촌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아주 빠른 시간에 엄청난 팽창을 했죠. 팽창이 뭐냐? 지식 팽창이에요. 2차 대전 이후로 지식 팽창을 했어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는 알았던 몰랐던 감을 잡았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배워야 산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2차 대전 안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배워야 산다 없어요. 살추수를 마여야 산다예요. 입 한 개 더 먹고 사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어려운 속에서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세계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그때 우리밖에 없어요. 인류에서 최고 가난할 때 배워야 산다 그랬어요. 배워야 산다. 아는 게 힘이다. 이 소리를 우리만 했어요. 부모님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전부 다 우리 자식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지식을 갖추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질량이 우수한 우리가 지식을 갖췄는지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갖춰갖고 어디까지 왔느냐? 70%까지 올라왔습니다. 70% 올라올 동안에 어떤 나라는 돈을 많이 벌었고 어떤 나라는 기술을 많이 가졌고 어떤 나라는 어떤 환경들을 힘을 가졌고 이렇게 전부 다 일어난 나라들이 전부 다 골고루 일어났어요. 금융을 좌우지하는 나라도 있고 무기를 많이 이렇게 생산한 나라도 있고 모든 방법으로 전부 다 국제사회가 몇십 년 동안 노력해서 일어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일어났냐? 지식인을 최고 많이 배출했다라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해동 대한민국입니다. 왜 우리는 돈을 많이 안 벌고 왜 지식을 많이 갖춰갖고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인류는 사람이 필요할 때거든요. 돈이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돈은 인류의 천지창조 이래로 이만큼 많이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 이 돈은 누가 쓰느냐? 인재들이 이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가 가지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사회를 이만큼 발전을 시켜갖고 힘을 갖춰놨어요. 이 힘을 운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야 된다는 거지. 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추어서 골고루 일어나서요. 저쪽에 튀어나도록 애국처럼 노벨 평화상을 못 탔지만 평화상 한 사람 탔나? 이상하게 타서 그렇지. 이게 뭔가를 우리는 아무도 국제적으로 뭔가 뛰어나지는 못했지만
골고루 갖춘 사람들이 여기에 꽉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길을 찾아서 어떻게 가느냐 따라 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난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민족이 아니고 돈은 기본만 우리가 쓸 것만 있으면 되고 돈은 국제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검은 보아도 천지 창조 이래로 땅에 속에 있는 걸 이만큼 많이 끌어 올린 적이 또 없어. 세상에 필요한 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쓸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세계 금융에서는 이 돈 쓸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난리고 이제는 세계 금융에 앞으로 돈을 맡겨 놓으면 얼마씩 한 달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보관료를 주면서 맡겨야 돼. 앞으로 인류 사회가 돈을 맡겼다고 수입을 주는 게 아니고 맡기면 보관료를 줘야 돼요. 그만큼 돈이 많아. 근데 쓸 사람이 없네. 세계는 이래서 마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마비되고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 돈을 쓸 사람이 안 나왔어. 돈을 쓰려고 만드는 거지 묶어두려고 만드는 적이 없어요. 근데 돈 쓸 사람이 안 나와. 이게 누구냐? 해동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 지식만 잔뜩 갖춰가지고 딱 있다가 보니까 이 3대 7의 법칙으로 70%에 딱 와가 머리 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인들이 움직여갖고 빛나게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 세상 제일 위로 올라가요. 세상에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지혜로 열어서 우리가 바르게 하는 길을 찾았다면 그 돈 쓸 수 있는 돈은 인류에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근데 이걸 못 써요. 우린 지금 요 가독이 와 있어요. 인류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살 건가? 우리나라밖에 모르고 살 건가? 이 나라에 지식인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 일을 못 찾으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의도식자가 돼요.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무의도식을 하면 이 세상에 도인이 제일 많은 나라라서 지식인이 다 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질 좋은 사람은 쓰는 것도 굉장히 질 좋은 것만 써요. 그러면 무의도식을 해. 거러지가 무의도식 하는 게 다리 밑에서도 자도 되는데 지식 갖춘 사람들이 무의도식을 하면 집도 좋은 집에 자요. 그리고 왜 요새 그 가구 같은 거 싸구리를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좋은 거, 메이커, 어대째? 이래가, 몇 천만 원짜리 이런 거를 침대도 들어가고, 상 한 개 보니까 3천만 원 하대요, 밥상이. 그러다가 꿀 발린 맛이 나는지, 네. 백성들한테 그거 할 줄이면 깜짝 놀래요. 그런 걸 쓰면서 아주 무의도식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백성들은 무의도식자들이 이만큼 쓰는 게 전부 다 달러로 전부 다 이렇게 쓰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이걸 달러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야지만 수입을 한 개라도 해오고 사니까 우리 백성들은 달러 벌기 위해서 전부 다 허리띠 쫄라매갖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쓰는 사람은 이 무의도식자들, 지식인들이 다 써내. 지식인 건달들. 지식인이 되면 딱 건달돼요. 할 일을 못 찾으면. 이 건달들 다 먹이 살리려면 너 백성들은 죽었어 지금. 딱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우리 할 일을 찾아서 우리 길을 가면 거기서 엄청난 경제가 일어납니다. 그걸 갖고 백성들이 이때까지 고생하고 나를 키워줬으니까 잘 사는 길을 같이 이끌고 가야 되지 않는가? 이게 지금 가도기가 이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서울의 호텔애들 전부 다 가보면 70%가 지식인 건달들이에요. 할 일 없어가지고 끼웃거리는 건달들. 전부 다 대학 나오고
전부 다 이 박사들이고 석사들이고 다 건달됐어요 지금. 그런데 쪼매난 찻집에는 안 가네. 호텔이면 그 비싼 데만 가. 지금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국민 내란죠. 질 좋은 일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2년에서 3년입니다. 원래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어야 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전국 와중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해서 우리는 지금 묶여 있는 거야 이게. 정치인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고 싸우고 있는 바람에 그리고 저거 그 주머니 챙기는 바람에 이거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기업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시간이 지금 몇 년 지나다가 보니까 일본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막 터져요. 지금 얻어 터져. 빨리 지금 이거 정리 안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안 찾아오네. 내가 다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해놓은 게 벌써 나는 10년 전부터 다 풀어가지고 2012년? 1년? 요때부터 유튜브 만들어서 다 올려주고 있어 지금. 유튜브에서 정법 강의를 쳐버리면 거기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적혀 있고 어떻게 하면은 실패해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한다고 다 해놨어요. 삼성의 미래도 풀어놨고 대한민국 미래도 풀어놨고 그때부터 대통령 할 사람들의 미래도 풀어놨고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사람 또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미래도 풀어놨어. 잘못하면 요래되고 잘하면 요래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풀어놨는데 안 봐. 누가? 건달들이. 지식인 건달이라고 유명한 사람 거는 책도 보고 뭐도 들으러 가면서 아주 비메이커 인재 세상에 나와서 떠드니까 안 봐. 지만큼 학교 안 나왔다고 안 보는지. 그게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놨으니까 저거보다 지식이 딸리겠죠. 하지만 너가 모르는 건 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그래서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 이제 안 보고는 안 되게끔 내가 만들려고 작업을 하는 중이니까 2020년부터 딱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는 3년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코너에 몰려서 갈 데가 없어요. 내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게. 무식한 내 말도 들어봐야 돼. 언젠가 보니까 무식한 사람들 말 들어보려고 저쪽에 철가방도 불러가 대학에서 강의하게 하대. 방송국에도 나와가 강의 좀 하라고. 철가방한테. 저 짜장면 배달꾼한테. 나는 왜 안 부르나 철가방을 안 든다고 안 불렀는지. 이제부터 내가 나가서 가르칠 거예요. 요번 동안거 마치고 나면 내년부터 내가 나가서 직접적으로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거를 책으로 정리해서 내줄 것이고 또 내주면서 사회에 나가서 내가 부르는 대로 이제 나가서 전부 다 사회를 풀어줄 것이고 이렇게 이끌어 줄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힘을 쓰면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 힘을 어떻게 써야 될 것까지도 낱낱이 가르쳐 줄 테니까 기업인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기업인은 일어나는데 불과한 거예요. 일어났어. 그리고 집단을 모았어. 인재들을 모았으면 이 집단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될 건지를 지금 모르는 판이야. 이게. 기업에 이만한 힘을 가지고 어떤 길로 어떻게 가서 어떻게 빛나는지를 몰라. 우리 기업은 아주 자랑스러운 기업이 일어난 거예요. 몇십 년 만에 7,0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몇십 년 만에 이루어냈어. 이걸 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우리 종교계도 이게 이만큼 일어난 힘을 바르게 못 선다면 7,000년 동안 종교계가 전부 다 가난뱅이였었어. 그러다가
딱 몇십 년 만에 기업이 일어나듯이 일어나서 조직이. 엄청난 힘을 갖고도 아무것도 못해. 백방으로 찾기는 한다라고 나는 기회로 듣기는 해. 근데 내를 찾는 건 아니다 그러더라고. 유명한 사람 찾는데 유명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또 뭘 논할란지. 유명한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새로운 패러다임은 새로운 사람이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듣기 시작을 하겠군. 직접 내가 나가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모든 국민들의 질문을 받을 것이고 모든 지도자들의 질문을 받을 것이고 그걸 받으면서 내가 일어나면 세계의 질문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세계를 좀 더 풀어줘야 돼. 누군가가 분명히 풀어줘야 돼. 지금은 교황만 갖고는 안 돼요. 교황한테 물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 이래 갖고는 아무것도 모르네, 이거. 이 사회에 기운을 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회에 필요한 걸 물으니 기운과 같이 전부 다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우리 가치 판단을 할 때 비교하지 마라. 근데 비교돼요. 왜? 내가 모질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모질하면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가고 잣대를 댄다라는 거죠. 내가 내 갖춤을 잘 갖추면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갖춤이 모질해서 지금 비교하는 거다. 나무 인생을 탐하지 마라. 내가 부처님처럼 살라 그래요. 부처를 못 만났고 누구한테 정보를 안 받으시면 그렇게 안 살라 할 건데 그 정보를 희한하게 받다 보니 나도 부처처럼 살라 그래. 네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나도 예수처럼 살라 그래. 그 정보를 받았으니까 그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질량을 갖추어서 예수 이야기를 들었다면 나는 그 삶을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비교 안 합니다. 분별이 나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분별나고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사람이 인기 있어갖고 나오니까 이것을 내가 보면서 분별을 하고 이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구나 이런 거는 나와도 나는 그 사람하고 내하고 비교해갖고 아래 위를 안 잰다라는 거죠. 그게 실력 갖춘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실력을 갖추라고 이때까지 환경을 줬지 남의 걸 탐하고 남의 인생을 탐하고 남처럼 나도 살고 싶어 하라고 그 많은 이 지구촌에서 희생하면서 이루는 지식을 여기다 다 준 게 아니다. 이제는 갖다 주다 못해서 세계에 있는 거를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위성으로 해가지고 안 보내준 것까지 싹 보내주면 돼요. 기본은 갖추었는 줄 알고 보내주는데 안 보던 걸 보고 그거 또 빠져요? 그럼 기본도 안 갖춰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너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질량이 있는 겁니다. 너무 잘 살라고도 하지 말고 내가 갖춘 만큼 열심히 살면 그 축복을 하늘에서 다 줍니다. 네, 아까 그랬죠? 우리가 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은 내가 제 업이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내한테 주어진 걸 열심히 하고 그냥 살면 제 업이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삶을 욕심내지 마라.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실력이 갖추어지면 저절로 갖추어진 만큼 사라집니다. 나무 인생을 탐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는 것이 저 금덩어리를 훔치 마라 한 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잘 우리가 풀어야 돼요. 나무 인생을 도둑질 하지 마라는 겁니다. 너는 너 삶을 살아야지. 나무 인생에 내가 거기에 자꾸 탐하면 내 인생은 접어놓고 글로 가다 보면 네 인생도 못 살고 그 인생은 절대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저마다 소질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저마다의 업의 질량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내한테 준 걸 감사하고
내 주위에 준 걸 감사하고 그걸 잘 소화해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제 할 그 준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찾았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전부 다 동참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질량이 어마어마한 거를 할 때는 다 같이 해야지 그걸 해낼 수 있지.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몇 명이 해야 될 게 있고 우리 힘을 다 모아야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 펼쳐질 테니까 그때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한테 온 걸 열심히 내가 조금 더 갖추고 있으면 그런 이 일을 할 때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큰 일을 하려고 전부 다 지식을 갖추게 한 거니까 큰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는 저런 걸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작은 일도 아주 작은 일에서 아주 큰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로 세상을 풀어가야 되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작은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이 빛나려면 내 혼자 빛나가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빛나야 그것이 이 인류를 덮을 수 있는 빛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내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지금부터는 조금씩 접으십시오.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잘 살면서 나도 잘 살아야지 내 혼자 잘 살고 국민 저 어려운 사람 내비두고 가면 절대 니한테 하늘의 힘 안 줍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힘내가지고 아주 빛나게 살면 됩니다. 예.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 잣대를 바르게 돼야 돼요. 이게 좀 악한 짓 하는 사람이 잘 삽니다. 누가 보는 어떠한 잣대로 잘 산다 하는지 잣대 잘못 놓는 거예요. 저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잘 사느냐. 우리 돈 없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돈으로 기준을 하는 겁니다. 돈을 가진 사람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이 그 자체가 내 바닥이고 안 가진 사람은 안 가진 자체가 내 바닥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은 가진 자체가 여기에 있는 요거를 보고 기준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서 미쳐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는 데서 잣대재 가지고 지금 잘 산다 못 산다를 기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이 해놓은 거는 내 공부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건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내한테 주어진 환경을 내가 버릇이 지금 잘못된 거를 지금 모르니까 내 주어진 환경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조금 겸손하게 다가가고 이렇게 하면 재밌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조금만 겸손해주면. 근데 여기서 내 생각으로 해갖고 딱 못되게 자꾸 이러니까 공부하라고 지금 다 뺏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쪽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있죠. 잘 보세요. 요래저래 이런 생각 안 해요. 굉장히 수월해요. 이 사람은 단순해. 단순하니까 안 뺏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이렇게 요리조리 여러 하잖아요. 돈 다 뺏겨요. 다시 공부하라고. 저 골프 치러 다니면서 돈이 좀 많이 이게 지금 형성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단순하다니까. 요리조리 안 하고, 오늘 어디 골프 치러 갈까? 덩신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경제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요리조리 이렇게 하면 그 경제 다 뺏어갖고 새로 공부하러 보낼 수 있죠.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엄청 복잡해.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당신들이 조금 단순할 때까지 공부를 시키는 거라. 단순하면 돈이 들어와요. 계산이 많으면 돈이 안 들어와. 없는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있는 사람 머리는 안 좋아, 머리가. 그런데 왜 그래 있냐 이거. 그게 답이라니까. 아닌 것 같지만 답은 그게 있어요. 이제 저 골프 치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안 먹고 살고 안 하거든요. 왜 그 먹고 살 거 다 있으니까. 그 생각 안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안 사니까 골프 치러 다닐 수 있는 행편을 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골프를 요렇게 칠까 하니까 골프 칠 수 있는 행편을 주는 거지.
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이렇게 먹고 살 것만 깨워준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세요. 골프 어떻게 하면 치러 잘 갈까? 이러세요. 그럼 골프 치러 갈 길을 만들어주지. 나는 요래 생각하면서 저래 되고 싶으면 되나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기왕이면 사회를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지자. 그러면 골프 치러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니 사회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열어준다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대자연입니다. 네가 먹고 살라 그러고 그러면 그 분야밖에 니를 안 열어주니까 시야가 좁고 요 안에서 오만 걸 다 생각을 하고 복잡해져요. 이게 단순해져야 돼. 응? 이제 선생님이 만났잖아요. 만났으니까 단순하게 가라니까.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겪는 것은 내 버릇을 좀 고치는 것이고, 응? 요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니까 따라가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 단순하게 가쁘라니까 뭘 여러 가지 복잡히 생각을 하냐. 단순하게 가요. 그니 나중에 이제 진짜 따라갔는데 선생님이 딴짓을 한다. 전부 다 달라 들어가 몇 가지 싹 잡아가지고 싹 뜯어뿌리니까. 진짜로 이 세상에 사람이 나왔어요. 이제 진짜로 홍익인간을 이끌라고 지금 나왔는데,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사이즈, 이런 질량에서 이런 강의 들어보고 이러한 이 패러다임을 들어봤어요? 요런 사회에서 요렇게 내 맘에 들고 내한테 진짜 이해되게 해주는 그 사람이 나왔다면 그 사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조금 이렇게 이거 아닌데 자꾸 이러면 이 사람은 안 믿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다 커가지고 우리가 다 질량이 좋아졌는데 우리한테 마음에 들면 그게 맞는 거지. 아닌 거는 마음에 안 든다니까. 지금은 그만큼 질량이 좋아졌다 이 말이죠. 어지간 논리 갖고 우리가 끌려다닐 때가 아니거든. 대안이 없으니까 우선간에 있어는 보지만 전부 다 그게 정의한가요? 믿어도 돼. 우리 지금 이렇게 내가 너무 좋다 이러면 믿어도 되는 게라. 단순하게 가자니까. 고민하지 마. 내가 이렇게 정보 강의를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간땡이가 커져가지고 걱정하고 사는 게 걱정이 안 돼. 조금 더 있다가 보니까 가다 보면 있죠. 나는 선생님 믿고 이래 가다 보니까 간이 배 밖에 기 나와가 안에서 커지는 거는 절로 가라네 이게. 걱정이 안 돼. 걱정이 안 된다라는 것은 내가 살 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안 되는 게라. 불안하면 말이죠. 지금 다가올 게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단순하면 말이죠. 다가올 게 지저분한 게 안 와. 네가 복잡해 그런데 막 이렇게 고민하죠. 그럼 고민하면 고민을 생산 안 한다니까. 만들 거를 자꾸 생산을 하고 있어. 정법 공부를 하면 단순해지면 돼요. 누가 보니까 저거 요새 덩신 같다고 맞다 이러고 가. 덩신이라 하면 어떠노? 내만 좋은데. 덩신은 원래 즐거운 거예요. 원래 그 옛날부터 말이 좀 좋다는 즐겁다고. 덩신 좀 되면 어때? 내가 좋으면 되지. 응? 선생님 믿어도 돼 이제. 올 것이 있어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 강의 듣고 이제 재밌으니까 불안하대요. 그런 생각은 들진 않는데 스승님이 모든 사람을 다 고민을 해결해 주신다 이러시는데 나도 해당이 될까 이런 생각은 가끔. 당신은 내 형제가 아닌가?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태어나고 우리가 가족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어떻게 대할 줄 몰라서 지금 벽 사고 있는 거지.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남이 아니야. 내가 그 모범을 이제 보일 테니까 당신들 어렵게 안 놔둬.
내가 거러지 생활을 했던 뭐를 했던 산에서 무의도시 활동하니 열심히 살아가고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놨는데 내가 당신들 공을 어떻게 그냥 둔단 말이고.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이게 그 어렵게 안 놔둬.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나는 이제 나와서 세상을 보니까 내가 산에 못 들어가고, 응? 이제, 내가 이제 일생을 바치겠다고 딱 나온 게, 이 세상에, 전부 다 힘들게 이렇게 노력을 해갖고, 이 나라에 이 힘을 키워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나는 안 했는데, 전부 다 형제들이 다 해놨으니까, 이걸 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힘을 가지고 왜 그래 어렵게 산단 말이냐. 내가 이제 어떻게 만질까 전부 다 나라를 다 살피기 하는 거지. 보이는 것만은 다가 아닐 수 있으니까 세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간이 좀 걸렸어. 하고 때가 2014년 요때가 돼야 원래 이게 출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점검하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후퇴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이제는 횃불을 들고 나서야 될 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는 됐기 때문에 하기는 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해갖고 빨리 이렇게 확 불을 피워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할까? 요거 때문에 지금 연구하는 거지. 이제 하는 거는 무조건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잘 만져가지고, 그래도 아주 기가 차게 우리가 나가는 모습이 돼야 후천시대 출발하는 게 어영부영 나가는 게 그게 그 모양새가 안 좋거든. 질질 끓으면 말썽이에요. 날파리도 많이 먹고 안티도 많이 먹고. 선생님 확 나가면 있죠. 안티가 붙을 시간이 없이 나가본다니까. 이성과 저성은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이쪽 세상은 어디냐? 3차원적 우리가 지금 인간 육신을 갖고 사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성은 저쪽 세상 4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됐을 때 육신을 벗고 가는 세상, 저성. 이 저성 중에서도 어떠한 이 삶이 또 있기 때문에 요걸 요렇게도 건드려 볼까 요렇게도 건드려 볼까 해놓은 것이 이때까지 사회에 나온 논리고, 요런 게 이제 이성저성은 3, 4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천부경이 이야기해 놓은 소리가 3, 4가 혹한케 하나니, 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이성과 저성을 왕래하면서 3차원과 4차원은 혹독하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푸는 거죠. 이게 이제 요런 것들이 이성과 저성은 연결된 고리입니다. 끊겨 있는 게 아니고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연결고리인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는 이성에 지금 살 수 있게끔 돼 있고, 육신을 벗고 나면 저성에 가게 돼가 있는 거죠. 저 세상에 가게 돼 있는 거고, 저 세상 중에서도 이게 조금 환경이 탁한 데가 있고 맑은 데가 있고 요런 게 또 다른 거죠. 그렇게 구신으로 사느냐, 뭐 떠돌이로 사느냐, 거기서 영혼이, 근데 영혼이 사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성에서 어떻게 살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갖추고 내가 어떤 집착으로 가느냐 따라서 저성의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사는 것도 이성과 연결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열심히 사는 이유는 저 세상에 갔을 때, 저성에 갔을 때 아주 좋은 이 삶을 만들기 위해서 간 거야.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라고. 여기에서 내가 못다 한 것은 노력하다가 간 거하고 네 멋대로 살다가 간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노력의 대가는 분명히 주어집니다. 내가 하나라도 모르는 걸 배우려고 하는 노력.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요, 물질은 다 나눠고 가지만 내가 노력을 한 이 공답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그걸 처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성에서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주 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공답이 생깁니다. 공덕이. 이 공덕이 생기는데 공덕은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내한테 주는 거예요. 내한테 주는데 나는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게 얼마나 차이 나냐. 이걸 갖고 내한테 준 걸 가지고 죽어붙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받은 공답하고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이 바꾼 에너지 질량,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안 썼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참행이 끝난 걸까?
질량을 바꿨을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참행은 안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회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기가 약한 사람은 1일 해양도 하는 것이고 건기가 조금 좋은 사람은 1년 해양도 하는 것이고 1년 동안 내가 행한 공답을 해양하는 것이고 큰 상건기는 평생도록 내가 널리 이롭게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걸 평생 동안 이래 살아가 죽기 전에 내가 준비할 때 회양을 하죠. 이 회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전부 다 이렇게 어디다 쓸 줄 이 공을 모르니까 아버지께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천지대자연에 내가 모래알 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행한 공답이 있다면 어떤 거는 내가 행한다고 해놔놓고 잘못 해놔놓고 내가 행한 걸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잘된 것도 있고 있을 거 아닌가. 왜? 그걸 내가 다 모르니까 이걸 자연에서는 알고 있다. 이 공행이 모래알 만큼이라도 내가 있다면 그늘진 데 다 뿌려주십시오. 이걸 놓고 가는 게 이게 욕심을 전부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나는 천상 가려고 하지 말고 이 생에서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를 돌아보고 가거라. 천상은 네가 가려고 안 그래도 가게끔 살았으면 가게 돼 있으니까 못 가게 살았으면 죽 잡고 어떤 방법을 해도 못 가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하지 말고 이 생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가느냐 그걸 생각하라. 이거예요. 천상 못 가게 사는 놈이 천상 가지는 법은 없습니다. 자연에는. 근데 천상 갈라고 그렇게 용을 쓴다고 가지나요? 그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바르게 알고 바른 삶을 살아서 너가 육신을 벗을 때는 한을 갖지 말고 집착을 갖지 말고 벗으면 되느니라. 그 편안한 영혼이 자연계에서 좋은 데 가는 거지 불안한 영혼은 좋은 데 못 간다. 그렇게 마감을 하면 여기서 딱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선지식이 나오고 큰 어른이 나오면 우리 영혼을 달래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제도를 해줘서 너를 일깨워주고 영혼들을 바르게 다스려줘서 너를 안정을 시켜주고 갈 자리를 가게 해줘서 너를 길을 또 열어준다. 여기 이제 제도를 해주는 거죠. 천도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제도를 해줘야 돼요. 사람들도 제도하는 겁니다. 이게 중생제도, 영혼제도 하는 것이 사람들도 너가 헤매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가까이 매이가 있으니까 네가 모르니까 이걸 가르쳐서 이해 잘 되게끔 해주니까 편안해진다. 여기 제도입니다. 편안하니까 네 길을 인자 요렇게 가르쳐줘서 보내주고 이끌어주니까 잘 알고 가면서 인자 막 풀리지 않느냐. 여기 이제 사람은 즐겁게 살고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끌어주는 이게 제도예요. 영혼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영혼 4차원에서 저 세상에서도 할 일이 있으니까 네가 집착으로 묶여 있으면 그 길을 못 가느니라. 집착의 힘이 길을 막는다. 못 간다. 집착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은 중력이 있어갖고 이 땅에 살게끔 네가 끌어당기 뿌니까 못 나가니까 여 있지만 이 우리 비물질 영혼은 중력이 없어요. 비물질이기 때문에 중력이 없대. 중력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못 잡아준다 이 말이죠. 못 잡아주는데 집착하는 이 집착이 이걸 잡당기기 때문에 너는 못 간다. 왜 집착을 놔야 되는지 이 근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비물질 에너지 영혼은 물질 에너지에서 생성하는 이 힘에 작용받지 않느니라. 너의 생각과 너의 영혼이 맥혀갖고 있는 이 집착의 힘이 너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 집착의 연결고리에 묶여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혼들이 가족을 주었더니 가족에 묶여가지고 너는 그 집착에 못 벗어나서 가족을 못 떠나는 거예요. 집착 때문에 그 힘. 근데 이 집착의 힘이 강하면 대신들도 너를 어떻게 못 해준다. 너의 집착이 강한 힘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래 머물게 되고 헤매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집착에 걸려갖고 있는 네 자손도 또 어렵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물려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회양할 때 회양이라는 것은 내가 진정 공을 일으킨 게 있다면
그늘진 데 다 뿌리고 갈 때 진짜 해양이 되는 것인데, 진짜로 내가 덕행이 된 건데, 근데 그걸 다 뿌렸다고 해서 니는 갈등을 못 가느냐? 이 보답까지, 이 공까지 다 받아 너 스스로 가게 돼 있거든요. 욕심을 버려라, 이 소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소유라는 이 공부를 인자는 할 때가 된 거죠. 진정 무소유가 무엇인가? 행한 공을 네가 가져가는 것은 소유하고 가기 때문에 그게 무거워서 너는 한 걸음도 못 가느니라. 내가 행했더라도 이 공이 있더라도 전부 다 그늘진데 다 뿌리고 간다면 너는 가벼워서 스스로 간다. 요래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못 살았던, 잘못 살았던, 막 구신같이 살았던, 어떻게 개망나이 같이 살았더라도 한순간에 니는 변할 수 있는 거다. 개망나이 같이 살은 것도, 이것도 네가 한순간에 어떻게 이걸 소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살 것이라는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오만 걸 경험을 다 했다라는 거죠. 개망나이 같이 살았으면 다른 거를 많이 피해주면서도 내가 많은 거를 내가 배울 수가 있었는데 배우지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너는 개망나니가 되는 거고, 이거에서 너가 깨우쳐갖고 앞으로 하는 일이 질량이 높다면 이때까지 내한테 피해를 받던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내가 열심히 이 공을 글로 다 돌리면 되거든. 그 영혼들이 해탈한다 이 말이죠. 또 그 사람들이 공덕이 가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깨친 거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행한 것이 당신들한테 다 돌려주리라. 요런 이제 각오가 생겨야 되는, 그게 지금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걸 깨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들 나로 하여금 어려워졌던 모든 영혼들과 이 모든 이 중생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내 공을 다 돌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는 행위가 좋은 일을 했다고 내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전부 다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안 지치는 거죠. 이게. 아주 즐겁고 그런 거죠. 그게 회양이라는 것은 우리는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회양이다. 이제 전에 이야기할 때는 막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알아듣게 하려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회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질량을 더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기도해갖고 회양되는 건 없습니다. 행이 있어야 그 공답이 있고 그 공답을 회양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는 네가 뭘 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네 욕심으로 기도해갖고 얻으려고 한 거. 여기 무슨 공답이 있나요? 네 욕심으로 뭘 달라고 했는데 공이 있나요? 사람한테 이로운 행위를 한 것이 네 공답이 생긴다 이거죠. 이게 있을 때 회양이 되는 거거든. 잘 들어요. 그 자연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로 단순해요. 단순한데 내가 그 무엇이 필요해갖고 이게 내가 신이 필요해서 신한테 도움받고 살아. 그럼 신의 말을 들어야 돼요. 신이 내 도움이 필요해. 그럼 내 말을 들어야 되거든. 그죠? 신조차도. 근데 우리 남편이 내가 필요해서 남편하고 산다고. 그럼 남편 말을 들어야 돼. 남편이 내 말을 들어야 돼. 요거예요? 그럼 내가 부인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부인 말을 들으면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답을 두 가지로, 세 가지로 쪼갤 게 없어. 다툼할 게 없다니까. 자연의 법칙은 다툼이 안 돼. 아예. 명맥하기 때문에. 이 법칙은 변함이 없어. 불변이야. 법칙이라는 것은. 그래야 법이에요. 근데 내가 남편이 필요는 한데 70%만 필요해. 그럼 30%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면 남편 말을 70% 정확하게 들으면 돼요. 절대 사고 안 나. 그러면 내가 요새 좀 커놓으니까 남편 50%만 필요한데 내가 남편 말 50%만 듣자 이렇게 하면 돼. 근데 50% 필요하니까 그럼 50%는 남편의 말을 존중을 하고 그 말을 잘 내가 따르면서 나는 내 거를 잘 하면 돼요. 0.1mm 프로테이즈가 변함이 없어요. 필요한 곳에 내가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삶이라야 된다. 내가 부모님이 지금 필요해. 그럼 몇 프로를 필요로 하겠냐. 성장기 따라서 틀리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30% 필요해. 그러면 30% 부모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걸 풀어가야지 정확하게 잘 돼요. 그럼 실패가 절대 없어. 존재 안 해. 근데 부모님이 내가 70% 내가 부모님이 지금 필요로 해. 그럼 부모님 말씀을 70% 들어야 되고. 그래야 편안한 삶, 절대 사고 일어나지 않는 삶. 이게 돼. 그럼 지금 부모님이 100% 필요해. 그럼 부모님 말씀 100% 듣기만 하면 돼.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 다 알아서 다 해줘. 요거만 확실히 우리가 가져도 앞으로 내 삶은 달라집니다. 형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걸 빨리 정리를 해갖고 몇 프로의 지금 형한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형을 존중하기를 그 프로테이지만큼 존중해줘야 돼. 그죠? 요거. 내 자식한테도 똑같아. 부모가 성장을 시킬 때는 내가 다 필요했는데 저기 다 커가지고 지가 알아서 잘 사네? 내가 자식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네? 그럼 자식 말을 정확하게 들으며 살아야 돼. 그럼 사고 없어. 자연의 법칙. 내가 지구에서 지금 살아야 돼. 더 크게 가면 지구 운영의 법칙을 내가 안다면 내가 지구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운영의 법칙을 내가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여기 분리를 하면 지구 운용체와 이 육신의 운용체와 같아. 얼만큼이냐? 70%예요. 그럼 내 자신의 운용체가 있는데 이게 내 영혼인데 이 프로테이지가 얼만큼이냐? 30%예요. 그럼 70%를 지구의 환경에 맞추어서 내가 가면서 내 노력이 30% 해서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구 싫다 나는. 이래 버리면 지구하고 관계없이 만들면 돼요. 딱 죽어버리. 딱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인자는 나예요. 육신도 없고 중력하고도 내하고 아무 관계 없고 나는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 알아서 하면 돼. 지구의 법칙을 따를 필요가 없어. 오케이? 이거보다 더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내한테 그때 소개를 좀 해봐. 우리는 어릴 때 우리 호의 인간들은 특이하게 우리 지금 어릴 때 자라면서 무엇이 있었냐면 요 디지털은 지금 없습니다. 그거 없는데 우리 저 베이비 부모들 지금 50대들 이 사람들이 자랄 때 있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 나는 장군이 되고 싶었고 나는 철학자가 되고 싶었고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대통령이 되고 싶었고 이런 무수한 꿈을 가지고 우리는 성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됐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과학자가 되고 대통령이 돼서 지금 뭘 하느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왜 어떻게 그 자리에 꿈을 갖고 그 자리에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느냐? 힘을 못 써. 이념이 없었더라. 꿈하고 이념은 다른 겁니다. 누구든지 꿈을 꿀 수는 있으나 이념이란 너가 노력을 하고 너를 갖추지 않으면 이념을 생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주어지는 대로 살아갖고는 이념이 없는 겁니다. 이념은 내가 노력을 하면서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꿈을 키우고 우리가 대학을 갈 정도가 되면 거기서는 이념을 찾으려고 대학을 갔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념을 찾지를 못하고 꿈을 가지고 그냥 졸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향해서 달리만 갑니다. 우리는 사장이 됐습니다. 사장이 될 때까지는 꿈이 컸죠. 근데 사장이 되고 나니까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념이 없었죠. 꿈을 가지고 이념이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도 되고 회장이 되겠고 네 꿈을 다 이루어 줬어요. 꿈을 쟁취했다면 그 안에서 이념이 나와야 되고 이 이념으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돼야지. 그래야 존경을 받나니.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홍익 인간들의 인생.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인들이 기업을 다 일으키고 힘을 가졌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회장도 됐고 사장도 됐는데 여기서 힘을 못 써요. 왜? 이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한테 힘을 줬더니 이념을 정리하지 못하고 거기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너 그를 걷느니라. 이념 없이 힘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어지럽힐 수밖에 없으니 너는 그걸 운용을 할 자격이 없느니라. 이념이 없는 자가 백성들의 피와 땀을 네가 가지고 욕심을 내고 있다면 이거는 걷어야 됨이 마땅하고, 이래서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전부 다 내놓을 사람들이 내놔야 되는 시절이 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지금 걷어 들여놓는다. 왜? 이념이 없지 않느냐. 무엇을 하려고 그런 재물을, 백성들의 피와 땀을 네가 가지고 있단 말이냐. 다 그렇습니다. 이게 후천시대에 천지대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백성들의 피와 땀은 거룩한 겁니다. 그것이 인류의 피와 땀이고 우리 조상들의 아주 희생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이 에너지들을 욕심을 내고 네가 가지려 한다고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정법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정법시대는 이 세상을 정확한 방법으로 운용을 한다. 사도가 판을 쳐서도 안 되고 정이 살아 숨쉬는 세상, 이게 움직이는 게 정법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법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습을 공부를 해야만 되고, 그걸 모르면 우리는 즐거운 세상을 일으킬 수도 없는 것이고 고생 끝에 낙을 일으킬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 빛날 일도 없고 인류의 지도자가 되는 천손이 나설 수도 없고 홍익인간이 될 수도 없는 암울한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념시대입니다. 나의 이념을 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이 민족이 가져야 될 최고의 이념, 홍익 이념을 이제 되살릴 것이고, 그러한 지적인 사이즈가 아니면 우리 마음에 드는 이념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우리 국민들이 지적인 이념이라야 마음에 들지, 아주 과거에 가지고 놀던 이런 자기 논리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이념은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홍익 이념으로 나를 무장하고 인류에 빛나게 사는 그런 국민들이 돼야 하늘의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늘의 힘은 스스로 줍니다. 내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 따라갖고 너가 받고 못 받음이지, 나는 홍익 인간의 마인드를 가지면 하늘의 힘은 스스로 받습니다. 하늘의 힘은 내가 땡긴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네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야 그 힘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이게 홍익 세상입니다. 인류의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네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게 하늘의 일꾼들이거든. 이게 홍익 인간들이에요. 나를 조금씩 갖추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헛된 말은 안 해야 되고, 아주 세상에 빛이 되는 말을 할 줄 아는 멘토 시대를 열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갖추는 데는 이 사람이 가르칠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해도 돼. 내 한 사람이 가르치는데 수억만 명이 가르치는 거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 조상들과 우리 백성들이 인류가 지금 개발해놓은 이런 기술과 이런 과학이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인류에 다 같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축지법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성에도 띄워놓고 이걸 전파하고 정법이 나오면 같이 동시에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세상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은 내가 비메이커니까 여기서 오늘 말하는 거 한 일주일 안에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줘서 알지만, 내가 메이커가 되면 실시간에 나갑니다. 그만큼 세상은 한 사람이 깬 사람이 나오면 이거는 그 법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대다, 이 말이죠. 우리의 힘은 누구든지 같이 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헤맬 필요도 없고, 네가 앉아있는 자리, 너의 집을 가지고 있어 그 앉아가 있다면 거기가 내 법당이에요. 거기서 모든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 내 자신을 갖추어서 네가 하고자 하는 걸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앞으로는 이념 시대입니다. 이념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가 살아야 어려움도 오지 않고 어떤 탁한 기운도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홍익 인간이 되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신들도 우리가 이끌어야 되고 조상한테 우리가 빌면서 거기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이까지 성장을 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상을 돕는 시대가 열리고 우리가 신들을 돕는 시대가 열리는 세상이지, 우리가 신한테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고 도움을 받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홍익 인간들이 일어나서 신들도 이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 아주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신들을 우리가 도움이 있어 살아야 신들은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전부 다 밝혀주게 돼가 있다 이 말이지. 내가 못나면 안 돼. 내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미륵 뿌리고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홍익 인간들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예. 정치는 개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누가 알고 그렇게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우린 지식은 갖췄는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육이 무엇이며 지식이 무엇이냐,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지식은 인류가 마지막에 5,000년 동안 전부 다 자기 방식으로 생산해 놓은 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5,000년 동안에 모든 걸 생산하고 논리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게 지식입니다. 문화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홍익인간으로 태어나고 홍익인간 지도자들로 태어난 곳에서 전부 그 지식을 흡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인류가 다 빚어놓은 거 전부 다 그것이 이동을 해요. 이게 에너지거든요. 사람이 지구촌에 사는 이유가 뭐냐? 이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살았던 수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전부 끌어다가 홍익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걸 나누습니다. 수억 년, 수만 년을 이루어 놓은 거를 마지막에 5,000년 동안에 정리해 놓은 거를 이걸 전부 다 이동하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방법도 가면 갈수록 바뀌어갖고 결국은 인터넷으로 이동하고 나중에 지금은 AI까지 이루는, 지금 알라 그러면 뭐든지 알 수 있는 요 자리에서 컴퓨터만 하나 갖다 놓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식은 모를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지금 때는 보기만 해도 벌써 흡수가 돼버리는 때 인간이 그만큼 지금 성장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50년 전에 보기만 해도 흡수가 안 됐어요. 흡수가 안 돼갖고 우리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대학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요, 대학에서 배워준 걸 가지고 하교를 하면 저 학사주적 그 모여가지고 밤이 돼도 이걸 막걸리 한잔 하면서 나눴습니다. 흡수가 잘 안 돼갖고 이걸 주고받아야 돼. 그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보면 알아서 흡수돼 버렸어. 그만큼 똑똑하게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식은 금방 나누면 돼요. 근데 뭐를 못 했느냐?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교육 시대예요. 지식은 공유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다 접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인류가 다 접할 수 있게끔 돼가 있어요. 근데 교육은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지식을 갖춘 데까지는 70%입니다. 교육을 받아버리면 100%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교육을 못 받았냐? 지식을 갖추는 것을 교육이라는 이름을 여기에 덮어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흡수하며 갖춘 거를 갖고 교육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교육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지식을 갖춘 사람만 많은 거죠. 지식을 갖춘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다 똑똑해가 있죠.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똑똑하지는 않아요. 실력이 싸가지고 지혜로 세상을 봅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볼 줄 알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활동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지식을 갖추가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 하면서 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 공과 사가 된다 이 말이죠. 똑똑한 사람은 사적으로 살아요.
말은 공적으로 산다라고 모양만 있지 전부 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 사적으로 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인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사회를 위해서 살고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왜? 공인이 되거든요. 사인과 공인이 사는 게 틀려요. 이 세상에 공인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공인이라는 빈자로 지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있어도 공인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인류의 지구촌에 이 힘을 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살면 세상은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힘 없을 때는 어디 좀 망가져도 어디는 게 안 해요. 힘을 가지고 힘을 쓰면 사적으로 살면 세상은 망합니다. 혼동 속에 일어나서 두 분 다시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 조짐이 지금 막 일어나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일어나고 있고 조직적으로도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도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인류가 돌아가는 환경이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이 안 맞으면 배척하고 서로가 경쟁하고 싸우고 지금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날 조짐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교육받은 자가 없다.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 지혜가 나오고 세상이 보이고 내가 왜 사는지 근본을 알아요. 내 삶은 말이죠. 너를 위해서 삶으로써 내 삶은 덤이 되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삶으로써 나는 큰 삶을 사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삶으로써 나는 더 큰 삶을 살고 크게 위대하게 살다가 떠나야 되는 게 마지막 일생이에요. 홍이 인간으로 태어난 너희들을 왜 교육을 시키고 이만한 힘을 주느냐? 마지막 일생을 크게 빛나게 살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지구촌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30%는 두 번 다시 이 지구촌에 인간의 육신을 쓰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30%는 내 일생이 마지막으로 살고 나면 신으로 돌아가면 두 번 다시 육신을 쓰고 인간으로 올 수 없다. 그게 홍이 인간 세상이에요. 이제 마지막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일생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내 영혼을 불사르워서 모든 걸 불사르워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러고 떠나는 사람들이 홍이 인간들이고 더욱 이것이 크게 사는 사람들이 홍이 인간 지도자들입니다. 내가 그만한 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이 신들을, 이 인간이 신이에요. 신들을 처음보다 성장하는데 나를 아낌없이 전부 다 바치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빚 갚는 거예요. 큰 사람들은 큰 빚을 지어서 큰 사람들이에요. 중간 사람들은 중간 빚을 지어서 중간 사람. 하층은 그 빚을 작게 져서 하층이에요. 책임이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윗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래 사람은 그 보살핌을 받고 감사하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이게 인류 평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따야만. 그래서 지금은 윗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마감을 하며 살아야 되냐. 국민한테 존경받고 후배들한테 존중받고 이렇게 마지막을 사는 것이 인간 성공을 했다. 삶의 마지막 일생이다. 이렇게. 우리 지금 기업의 총수들은 전부 다 국민한테 존경받아야 되고 인류에 존경받으면 한이 없이 모든 업이 다 소멸됩니다. 그런 조건을 안 줬느냐? 좋습니다. 조건만 가지고 있지 그걸 지혜롭게 쓸 줄 아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 힘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나 너의 식 가지고는 그렇게 지혜를 풀 수가 없다. 위 사람들이 한 사람이 웃으면 수만 백성이 즐거워집니다. 위 사람이 한 사람이 즐거워지면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백성이 즐거워지면 윗사람은 기뻐져요. 그래서 내가 기뻐서 또 내가 아래 사람들을 대하면 아래 사람들이 기쁘게 사라지고, 아래 사람들이 기뻐서 감사하고 존경하면 그 힘을 받아서 나는 행복하죠. 인생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걸 아직까지 가르친 자 없고, 우리 인간은 알면 그 길로 갑니다. 못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르면 지그작으로 다니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내가 알면 그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어. 모르면 아무리 큰 힘을 줘도 너는 그만큼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무게에 눌려서 네가 힘들어져. 그게 자연의 힘이에요. 누구한테 교육을 받을 것이냐? 교육이 무엇이냐? 지식이 아니고 이 사회를 바르게 사는 게 교육입니다. 사회 교육. 우리 나라 안의 사회를 위해서 사는 법이 있고, 나라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인류 사회를 위해서 사는 법이 있고, 이 대자연을 위해서 사는 법이 있고, 바르게 사는 사회 교육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지식은 교육 아닌 거를 이름을 거다 붙이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은 갖추는 거지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진리는 받는 거지 네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진리입니다. 바르게 사는 길. 어떻게 바르게 사는 것이냐?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사는 것. 내가 오늘날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 오늘날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사는 것. 1000년 전에 태어나시면 1000년 전에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참 교육이라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 교육은 스승으로 온 자만 시킬 수가 있어요. 지식인이 지식인을 교육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선지식을 기다린다. 깨친 사람을 기다린다. 이 세상의 구원자를 지금 기다린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를 기다린다. 지금 이런 게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전부 다 매달려. 세상에 이만큼 매달려 본 적이 없어요. 인류가. 지금 국제사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매달리는가. 아직까지 무릎 꿇고 막 시간만 되면 막 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해요? 구세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세주. 구세주가 뭐냐? 날 구해줄 사람. 나를 구해줄 사람 기다려. 근데 구해주려고 내가 거러지로 나오니까 니는 아니라는 거야. 너가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너를 못 구해준다. 구해달라고 오면 내가 너 구해주마. 거러지라도 좋다면 나는 메이커가 아니고 수행자가 수행을 마치고 나올 땐 절대 메이커가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거러지가 무슨 메이커야. 조직이 있나. 내 혼자뿐인데. 내한테 주었던 인연들마저도 네가 갖고 있는 생각마저도 모든 걸 다 버릴 때 수행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나왔는데 내한테 도와달라 안 하니까 도와달라 하는 사람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사람들만 일반 백성들 거의 어려워서 이 사람들이 젊을 때 전부 다 이 조직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여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누구한테 전부 다 이용 다 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을 판일 때 전부 다 내한테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구해주고 있는 거지. 뭐 어떻게? 지도자가 오면 지도자 도와줄 것이고. 너는 아직까지 저 메이커들하고 덜 놀았는지 글로 자꾸 가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움 받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요새는 조금 위에 사람이 오더만 이제 요렇게 돼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풀지를 않으면 뭐가 뭔지 몰라 갖고 자꾸 헤맨단 말이잖아. 이때까지 성장기에는 도술로 사는 힘입니다. 도술, 재주 이거로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성장을 다 해서 이걸 운용을 할 때는 지혜로 운용을 해야 돼요. 술 시대는 끝났어. 지혜를 열어야 돼. 술은 성장하라고 주는 거고 서로가 만나게 주는 거예요. 이제는 법 시대예요. 법. 술이 아니고 법. 술이 있으면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위에지 술이 위가 아니에요. 술은 기초를 다질 때 주는 것이고 술수에 계속 빠져 있으면 너는 이제 어려워질 때가 온 거죠. 법을 찾아라. 법은 이 사회에서 내가 주어진 바르게 사는 방법이 법이에요. 신한테 매달리는 게 법이 아니고 내가 그걸 모르니까 신한테 매달렸는데 매달리면 신이 뭘 주냐? 인연을 줘요. 신은 절대 내한테 법을 못 줘. 법을 가진 자를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인연을 주는 거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법제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답은 두 가지가 없어요 지금. 왜 정법을 들으라면 이걸 갖다 정법을 쓰시면 정법만 들으면 다 해결나죠. 다른 건 다 갖추어 있거든요. 다 갖추어 있는데 이 지금 진리로 가르침을 주는 정확한 자연의 법칙에 이 정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길을 못 찾아가 다 어려운 거지. 우리 길만 알면 가는 길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정법 들으면 다 해결나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나는 누구한테 말을 잘 못하거든요. 정법 들으면 말해요. 다 해. 그게 뭔가 내가 바르게 알면 그 다음에 딴 사람 말 듣고는 그 다음에 내가 입이 열려. 내가 말을 많이 못하는 거는 왜 그러냐? 모르니까. 겁이 나니까 말하기가. 그래서 입이 안 떨어진 거예요. 요런 거지. 이제 좀 아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말이 툭 튀나와. 말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지금 생활 속에 가르침을 갖추라고 했는데 살아나가는 너 생활 속에 너의 길이 있다. 그것이 생활도예요. 너 삶 속에 길이 있지. 생활하는 삶 속에 길이 있지. 길은 딴 데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생활도를 닦으라 한 시대란 말이죠. 근데 생활도를 닦으라 했는데 전부 다 저 돌빼기한테 절하는 게 생활도가 아니거든요. 사회 사는 사람은 사회 속에 네 길이 있고 산에 있는 사람은 절에 있는 사람 절에서 네한테 준 환경에 네 길이 있고 전부 길이 다 달라요. 수행자는 수행자가 가는 곳에 네한테 환경이 있어. 그것이 네 생활이고 생활 속에 길이 있으니까 그걸 찾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생활도를 닦아야 되는데 신앙을 해버리고 기복을 해버리고 매달려버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바보가 돼버린 거죠 지금. 갖출 걸 못 갖추고 내 생활하는데 내 앞에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의 서로가 나눔을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못 나누고 같이 이렇게 내 고집을 부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인연은 무엇인지, 또 가족이라고 우리가 혈육의 인연을 줬는데 이게 인연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왜 속이 상하는지, 뭐 이런 것 우리가 그 혈육 인연들 있죠. 혈육 인연이면 다 가족인 줄 알아요. 이건 세계가 다 그래. 근데 혈육은 인연이지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가족인 줄 알고 서로가 가족이 이렇게 해야 안 되나 하면서 이래 하니까 가족이 아닌데 자꾸 가족이라 하고 의지를 더 하려고 하니까 이제 두들 패죠 이제. 그런 거 한 개도 지금 바르게 못 잡았다 이 말이죠. 이 해동 대한민국의 이 홍익 인간들이고 지식인들이. 그래 인연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이거부터 공부를 해야 돼. 공부의 순서가 인연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요거부터 공부를 하고 그 다음 거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연법 없이 우리는 사는 길이 안 나와요. 지금 이 시대는. 과거에는 창 들고 돼지 한 마리 잡먹는 것도 돼지하고도 인연이 됐지만 지금은 사람과 사람이 인연이 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인연이 됐으면 이 인연이 왜 만나게 되는지 우리한테는 어떠한 환경을 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려운 사람 안 나와요 아무도. 자연의 법칙대로 바르게 사는데 어렵다? 그런 법칙은 없어요. 자연의 법칙을 모르는 거라 지금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 자연의 법칙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런 걸 같이 나누면서 공부하라고 한 건데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거기 어디 가서 비는 거나 배워가지고 전부 다 인연을 잡아갖고 전부 다 빌으라고 무릎을 꿇려버리니까 이 국민들이 좀 더 무릎 꿇는 국민이 어떻게 어떤 큰 일을 하겠어요. 이제 요런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법칙이라는 게 내 앞에 인연을 바르게 알고 딱 요거부터 공부를 하면 이제 아는 거죠. 공부하는 방법이 듣는 방법이 난 듣기는 해도 그냥 뭐 지금 이러고 듣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월 듣고도 아직 뭐 모르겠어요. 네. 스승님이 이게 지금 법문 듣는 것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지 바르게 알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으면 바르게 알 수 있는 분별을 키워주고 요런 답을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해주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요걸 다닥을 잡아보면 돼요. 인연부터 먼저 공부해라. 인연법. 그리고 가족법을 공부해라. 인연이라는 것은 자연이 주는 거지 네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혈육에 인연이 와도 자연이 준 거지 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너 혈육에 인연이 올 때 내가 전생과 우주에서 이제 운용을 할 때 내한테 있는 이 과업과 또 이 인연으로 올 이 과업이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연을 만나시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의무가 주어진다. 과업을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인연은 의무를 주기 위해서 인연을 주는 것이고, 그건 가족이 아니죠. 근데 이 의무를 바르게 행함으로써 너희들은 갖추어진다. 갖추어져 가지고 이제는 너희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러면 그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의무를 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냐? 전부 다 등지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뭐 답답하고 막 미칠 일이 생기고, 막 이렇게 돌아가면 그때부터 사고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막 이런 게 불어나는 거거든. 이게 인연법과 가족법만 바르게 공부를 해도 이게 잘못돼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나라끼리 전쟁도 일어나고 집안끼리 전쟁도 일어나고 집안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집안과 집안이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세계 이때까지 전쟁인 게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인류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나 이러면 지금 아직까지 이 숙제를 못 푸는 거죠. 사회가 전부 다 이렇게 지금 혼동 속에 있는 거는 인연법으로 우리가 행한 점이 없고 거기서부터 비틀어지는 거예요. 인연이 되시면 왜 줬는지 이 인연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의무를 주어줬는지 이런 걸 알고 바르게 했으면 전부 다 우리가 갖춰질 텐데 인연법을 바르게 행한 사람이 없어. 그러고는 또 혈육에 아주 진한 인연을 줬더니 진한 인연은 죄가 많아서 진한 인연이 돼요. 가오가 더 만화가 진한 인연이 되니까 그게 혈육 인연이거든요. 그럼 의무가 정확하게 행해야만 되게 돼가 있는데 의무가 뭔지 어떻게 행하는지 그런 공부하면 또 안 돼가 있어. 부모가 자식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공부도 안 하고 자식을 키운다 그래. 잘못 키우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두드리 맞는 거죠. 자식이 말 한마디 독한 소리 하면은 가슴이 휘비 파요. 그건 내가 두드리 맞은 거거든 지금. 그때부터 나는 상처를 입고 뭐 이러기 시작하면 내 일도 안 풀리고 막 미치고 돌아가는 거야 이제부터. 그래갖고 자식한테 대접받으려고 들고 이때부터 이제 잘못 꼬이가는 거죠. 뭐 형제도 그렇고 형제 전부 다 이거 인연법으로 만난 거지 너는 가족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연법으로 만났으면 누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어떤 시대에 따라서 인연들한테 행하는 질의 양도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이게. 그럼 왜 공부를 안 해서? 가족이 된다라는 게 가족이 지금 3명만 되면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10명을 가족 만들었다. 참 엄청난 힘을 갖게 돼요. 근데 요런 거부터 공부를 우리는 해야 돼. 근데 그거는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뭐 때문에 이걸 들어야 되는지. 맞다. 이건 맞기는 맞는데 또 뭐 때문인지. 맞는데 또 뭐 때문인지. 요런 거.
그렇게 우리가 사회를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죠? 오늘날 이 사회를 산다라는 건 오늘날 이 사회를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 앞에 온 사람부터 바르게 챙길지도 모른다면 그 공부부터 해야 된다. 네 앞에 사람이 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이걸 바르게 잘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일이 풀린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나누면서 이런 분이 계시고 우리 회원님이 되면은 우리가 또 따로 이런 공부를 같이 나눠보는 것도 좋고, 근데 우리 홍익 인간들부터는 30%는 윤회가 없어. 이게 후천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윤회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한 번도 더 못 온다. 30%는. 또 30%는 윤회를 한 번 더 해요. 그래도 홍익 인간이에요. 그럼 40%는 윤회를 2번을 더 해. 그래도 홍익 인간입니다. 하나, 둘, 셋은 이거 하나거든요, 이게. 요렇게 해갖고 윤회를 하더라도 너희들 홍익 인간이다. 지금부터 홍익 인간으로서 살 준비를 해야 되는 때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사회는 지금 홍익 인간들이 다 성장을 해. 일대가 성장을 한 시대니까 홍익 인간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죠. 안 열리니까 이 세상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막 꼬여들어가는 거지. 홍익 인간들이 홍익 인간으로 살아야지. 자랄 때는 홍익 인간의 공부를 해야 되고, 다 자라시면 홍익 인간으로서 행위를 해야 되고, 이제 이걸 행하지는 안 하고 내 욕심만 부리고 있어요. 이거는 홍익 인간들이 아니에요. 홍익 인간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롭게 하는 길 무언가를 모르면 배워야 되고, 이롭게 살면 네 인생이 다 풀려. 사람을 이롭게 살면 네 인생이 다 풀리는데 네 욕심을 부리면 네 인생이 지금부터 꼬인다니까. 홍익 인간이면 홍익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거든. 그걸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어, 지금 이게. 그래, 그걸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법칙.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50까지는, 그죠? 49까지는 너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이것도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한 준비다. 내가 교육을 받고 학교를 나오고 더 고급 이 지식을 갖추는 것도 남을 이롭게 하는데 크게 갖추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질량으로 남을 이롭게 해야 되니까. 지식인 한 사람을 생산하는데 백성들의 희생이 얼마나 많이 따르는 줄,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의 지식인을 만들려고 엄청난 백성들이 희생을 합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인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희생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가 성장을 했다면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식인들이 성장을 했으면 희생을 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날 우리 이 사회에 우리만큼 갖춘 지식인이 나올 때까지 과거에 우리 선조님들은 얼마나 희생이 많았는가. 이런 것 정도는 생각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아직까지 내 욕심으로 산다? 하늘이 용서할 것 같으냐? 백성들 희생을 먹고 자란 것들이 니밖에 모르고 산다면 저 백성들 어야란 얘기. 이 작업이 들어가는 게 천지대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가르침을 받고도 또 그래도 지랄을 한다니, 이거 나는 내 멋대로 살란다. 누가 뭐라 하나 살아라. 어려운 것도 네가 겪을 테니. 방법이 있나요?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거는 안 혼나죠. 누가 못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홍익 인간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도 홍익 인간이니까 홍익 인간이 사는 법칙을 이제부터라도 배워서 한 뜸이라도 그렇게 살아야만 천상을 올라가서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또 할 수 있다. 예? 육신을 갖고 두 번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소리는 또 좋다 그러지. 천상 간다 하니까. 이제 지옥 안 가요, 아무도? 우리 30%이 홍익 인간들은 지옥을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연옥도 안 가. 연옥이 어디 중천에도 안 간다니까. 천상으로 가. 문제는 천상을 가갖고 내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그냥 놀다가 갔으면 천상에 가갖고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그 지식을 갖추고도 말똥 치우는 사람 있죠.
또 교도소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예? 아니 교도소 딴 사람은 제가 해서 가는데 나는 맨날 집에서 밥 먹고 교도소로 출근을 해야 돼. 같은 공무원인데 참 더러워 죽겠지 참말로. 천상 가서 그런 거 한번 해볼래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조금의 우리가 덕되게 한 행동이 천상에 가서 우리가 진짜로 신분적으로 큰 천신으로서의 지금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일생은 내 일생을 불사로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것이 홍익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30%는 마지막 일생이에요. 인간으로 오는 게 마지막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다 남아도 몇십 년밖에 안 돼. 어떻게 내가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마지막 이 몇십 년 인생이 내가 이때까지 윤회하고 진화하고 성장을 해오며 고생한 걸 전부 다 여기서 다 한을 풀어야 되는 거라. 이 마지막 일생 내 삶을 불사로 갖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지금 못 하더라도 그 생각은 잊지 마라. 이것이 홍익인간 정신이고 홍익인간 삶이에요. 이해되세요?